저희 가족대책위가 있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두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느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셨는데요. 어제도 같은 질문 나와서 답을 드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한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달 정도 가까이 저는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이나 또는 일반인 생존자 가족들이나 서로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요구를 했었어요. 해경에다. 우리 단원고 쪽 말고 다른 쪽도 많이 계신데 연락처를 좀 달라. 왜? 우리 같은 희생자고 같은 피해자니까 모여서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진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줍니다. 연락처를. 왜? 개인정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저희는 같은 단원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서로. 학교에 가도 다 있고, 다 연락처 다 학부모 조직 돼 있으니까 다 알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면 다른 쪽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뭐 알아야죠, 누가 누군지를. 인천에 있고, 제주에 있고, 부천에 있고, 전국에 다 계신 분들을.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요, 개인정보니까. 그러니 연락할 길이 없죠. 안 그래도 우리 거 수습하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 정신 더 쓸 겨를도 없었대요. 그래서 별수 없이 처음 출발을 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도 해경에서 연락처를 못 받았어요. 거기서 똑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라 못 준대요. 그래서 그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은 자기네 일이니까 수소문을 해서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거의 2달이 걸려서 43명의 희생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래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몇몇 분끼리 연락이 돼가지고 서로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행보를 보인 건 최근입니다. 그동안은 같이 해왔어요. 따로 존재를 했지만 뭐 단적인 예가 저희가 국회에 처음 국정조사할 때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계속 국회 내에서 저기 머물러요 있죠, 지금까지도. 그때 저희가 같이 들어갔어요. 일반 희생자 가족들하고 같이 국회에 들어갔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입장 발표하고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보를 보여온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질문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왜 여당이나 정부는 우리 가족들의 안을 안 받아들일까? 그걸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질문하신 분이 있으시죠? 이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에서 저희와 좀 다른 의견을 갑자기 내기 시작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당의 김무성 당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에 왜 여당이나 정부가 저희 안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진짜 이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의 몇몇 분이 김무성 대표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저 대외적으로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처음 하는 얘기, 가족끼리 얘기를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한테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안 되느냐 그랬을 때 이유가 있다. 그거를 절대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고 거기에 3글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 오신 그분들한테 보여드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것을 본 일반 희생자 가족 쪽에서는 바로 입장을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종이에 딱 3글자 적혀 있어요. 그거는 청와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못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이유는 청와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어서 막 이상한 헛소문 같이 막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여당하고 3차례 대화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주호영 정책위 의장께서도 그랬고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께서도 그랬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가족들이 청와대를 마구 들쑤시고 다닐 거 아닙니까? 못 줍니다. 그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못 주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좀 민감한 얘기인데 우리 쪽에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족들의 입장이 뭡니까? 수사권과 왜 기소권만 고집을 하느냐?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소위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것만 고집을 하느냐? 라고 가족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쪽에서 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린 이야기입니다. 여당에 있는 분으로부터. 검찰, 우리는 뭐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지만 특검, 추천권 다 줄 수 있다. 그런 거 가족들에서 다 줄 수 있다. 조건이 하나 있다. 청와대는 빼달라. 이게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얘기 사실 밖에 잘 안 해요. 무슨 뭐 가십거리 아니면 뭐 루머 같은 거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 들을까봐 잘 안 하는데 물어보셨으면 답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 이유 하나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러면 들어주면 되지. 청와대는 조사 안 한다고 그러고 하면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될 텐데. 근데 저희가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대통령 퇴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제1원칙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그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받아치는 답이 대통령 공격하겠다는 얘기네? 우리는 그냥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청와대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받아쳐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공격했다는 얘기잖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이야기한 적 없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견지해오고 있는 입장은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의 타겟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의 타겟이 아닙니다. 수없이 공식적으로 밝혀왔고 사석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당과의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특히 이 참사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진상규명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이번에 이러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또 이 참사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고 언론에도 많이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꼭 언론에 안 나가더라고요. 이걸 재미없는 얘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현재의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완벽한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 단 한 명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가 이 일을 정말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이 대한민국을 참사의 위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의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낸 최초의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